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 강한 사람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이 이긴다. 큰 성공을 거두거나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란 어렵다. 하지만 그런 인물로 보이는 것이라면 다르다. 조금의 대화 기술을 받아들임으로써 대단한 인물처럼 느껴지는 대화법을 터득한다면 누구나 지금 당장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 스스로가 타인에게 주는 인상이란 대화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생각해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말투 하나만으로도 단번에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가벼운 대화여도 주의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타인에게 주는 자신의 이미지를 크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대단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보이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지 않나요? 하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나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말투나 일상의 습관같이 사소한 일에 소홀하면서 무조건 큰 인물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운다면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작게라도 대화의 테크닉을 발휘해 자신의 유능함을 어필할 수 있다면 타인으로부터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되고 나아가 큰 일을 맡을 기회가 생긴다. 이를 기회 삼아 실제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말로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하면 그런 기회조차 대부분 찾아오지 않는다. 누가 보더라도 강한 사람으로 비칠 수 있는 대화법을 익혀 그것을 무기로 언젠가는 진정한 강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상위 1% 사람으로 보이면 인생이 편해진다. 1. 상처받았다면 무심코라도 웃지 마라. 타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듣거나 놀림을 받거나 조롱을 당하면 그것은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임이 틀림없다. 만만하게 보지 않았다면 애초부터 놀림받을 일이 없다. 타인에게 얕보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한 방법은 싫은 말을 들었을 때 지체 없이 꼭 돌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만만치 않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두 번 다시 싫은 말은 듣지 않게 된다. 상대에게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격하지 않으면 상대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뿐 자신의 이득은 전혀 없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놀림을 받았지만 바로 재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센스 있는 말로 받아치지 못할 때가 있다. 이 경우에도 어정쩡하게 웃어주면서 상대방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확실하게 상대방을 쏘아보며 눈을 피하지 않고 10초 정도 똑바로 응시하라. 이렇게도 할 수 없다면 당신이 화나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상대에게 전하도록 하자. 2. 대화 중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말들. 대화를 할 때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표현들이 있다. 그것은 과 그리고 뭐뭐인 것 같아서 와 같은 표현들이다. 조금 진중한 인상을 주겠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천천히 말하며 중간에 그런 표현을 곁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머뭇거리고 자신이 없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만만해 보이기 쉽다. 이런 말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꿀꺽 삼키며 노력한다면 훨씬 당당해 보일 수 있다. 3. 20년 120개월 나이를 먹은 사람. TV에서 사회자가 어느 여자 연예인에게 나이를 물었다. 그러자 그녀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20년 120개월입니다. 20년 하고도 120개월. 단순히 계산하면 30살. 자신의 나이를 대뜸 30살이라고 대답해버리면 바로 어리다는 어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까다롭게 말을 바꿔 대답한 것이다. 실은
이런 알기 어려운 표현을 써서 상대를 혼란시키는 심리 테크닉이 있다. 이것을 DTR법이라고 부른다. 한순간 알기 어려운 표현으로 상대를 혼란시키면 상대가 패닉이 되어 자신의 요구나 부탁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방법이다. 이야기의 포인트를 전부 상대에게 이해시킬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해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말하여 듣는 사람을 순간 혼란스럽게 만든다면 결국 대다수가 내 부탁이나 주장에 따르게 된다. 4. 입니다와 인데요의 차이. 정치인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기 힘든 이유는 너무 장황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마지막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얼버무릴 때가 많기 때문이다. 어디 정치인뿐이겠는가? 큰 이익이 걸린 비즈니스 현장은 더하다. 끝없이 늘어놓는 상대의 말을 대충 알아듣고 계약서에 서명했다가 크게 낭패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흔히 듣는다. 이런 데에는 결론을 뒤로 미루거나 마지막으로 가져갈 수 있는 우리말의 편리한 언어 구조가 한몫한다. 동사가 뒤에 들어가야 하는 언어적 구성상 나는 책을 이라는 말을 한들 그것이 책을 읽고 싶다고 하는 것인지 사고 싶다고 하는 것인지 좋아한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끝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우물거리거나 두루뭉술하게 끝내고 만다. 이런 식의 말투는 듣는 사람을 초조하게 만들 뿐이다. 더 간결하게 문장의 끝맺음을 하려면 딱 부러지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인도 요리를 좋아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좋아합니다. 단 한마디로 단정하는 것이 좋다. 미국 데이튼 대학 심리학과 존 스파이크 교수가 대기업의 인사 담당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입사원 면접에서 입니다 라고 간명하게 종결어미를 사용한 사람이 뭐뭐라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애매모호하게 끝을 맺는 사람보다 훨씬 강한 인상을 주었다고 한다. 대화의 비결은 어쨌거나 짧게 그것도 될 수 있는 한 아주 짧게 딱 부러지듯 단정을 짓는 것이다. 말을 조금 길게 하고 싶을 때도 앞에 먼저 결론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 뒤에 자기 발언의 근거나 보충의 말을 덧붙이면 된다. 결국 화술의 승리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느냐에 있지 않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말하느냐에 있다. 문장의 끝맺음을 간단 명료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면 듣는 사람에게 또렷한 인상을 남길 수 있고 결론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 효과가 크다. 세상에 비치는 이미지는 말투로 결정된다. 예전에 나는 정말이지 바보였다. 다른 사람보다 자존심이 몇 배는 강해서 창피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는 상황을 참지 못했다. 그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런 생각에 빠지곤 했다. 어떻게 하면 머리가 좋아 보일까? 어떻게 하면 멋진 인물로 돋보일 수 있을까? 이런 열정을 공부에 쏟았더라면 머리가 더 좋아졌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좌깨만 부리려고 했던 것이다. 내가 대화법에 관심을 쏟게 된 이유는 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높이고 타인에게 만만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역시 말이라는 무기가 제일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어떤 인상을 줄 수 있을지는 그 사람과의 대화를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실제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만만해 보이거나 무시당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교양이 넘치고 지적이며 인텔리적인 대화 테크닉을 구사할 수 있을까? 답은 10,000권 정도의 책을 독파해서
동서고금의 교양을 쌓으면 된다. 지식의 양이 늘어나면 그것만으로 누구에게도 무시당할 일이 없이 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담을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별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지만 훌륭해 보이도록 꾸밀 수 있고 지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어려운 임무라고 인지하면서도 그럼에도 어떤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한다. 이 책이 바로 그런 바람을 품어온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